네, 반갑습니다. 진주 평론 기획 토크쇼 진주자 두 번째입니다. 의도치 않게 사실 이 두 번째 녹화부터 추석 특별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대적광장 이 컨텐츠가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시일이 당겨졌어요. 원래는 유등축제 정도 끝날 즈음에 뭔가 좀 준비를 해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하여튼 갑자기 바빠지게 됐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 콘티에는 가을에 가장 바쁜 분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또 개운 모셨다는데 아마 첫 번째 섭외에 다 오케이 했을 것 같습니다. 진주 교방문화 전도사이자 교방예인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일단 맞는 것 같습니다. 양지선 박사님과 아마 국악자매로 아마 잘 알려져 있죠. 각종 매스컴하고 또 공연을 통해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악자매 앙상블 소공의 김주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안 합니까? 네. 반가워요. 네. 자, 먼저 본인께서 전생에 내가 얘기였다. 참 믿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여기시는 우리 양지선 박사님 요즘 강의 뭐 또 뭐 하죠? 네, 제가 연구도 하고. 네,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뮤지컬도 만든다면서요? 아니, 과찬이 말 뮤지컬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책 내셨고. 네, 책도 조술했습니다. 어찌 사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요즘에는 지난 연도까지 제가 저술 활동하고 학술 활동 논문도 내고 했는데 올해는 갑자기 음식 관련해 가지고 저한테 인터뷰가 좀 많이 오더라고요. 지금 얼마 전에 서울 보보담 잡지에서 진주의 음식에 관련해서 취재를 왔는데 제가 극구 저는 음식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음식 취재가 있고 또 녹화 방송 마쳤는데요. 9월 17일 추석 특집으로 이것도 PPL인가? 우리가 먼저 나가는 거네. KBS 정보 주는 라디오에 녹화 방송을 마쳤는데 거기서도 진주 음식에 대해서 음식은 무슨 음식? 저에게 갑자기 뭐 냉면, 비빔밥 이런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진짜 뭐 전문가도 셉이 있는데. 그러게요. 제가 왜 저한테 왜 음식 요청이 왔는지 진위를 좀 파악해 봤더니 진위보다는 본인이 안 나오면 되는데 본인이 하니까 문제지 뭐. 네, 했습니다. 일단 우리 교방문화에 대해서 좀 진심인 우리 양지선 박사님 근황을 좀 들어봤고 다음에는 우리 소공의 저는 국악자매 앙상블 소공의 김주영이라고 하고요. 소리꾼입니다. 판소리를 전공한 사람이고 지금은 저희 친언니와 함께 음악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뵀어요. 멀리서. 난강 유등축제, 뭐 농계제 각종. 네네네. 무슨 제에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는 제 아니면 또 만나기 힘든. 우리 양 박사님, 우리 진주가 교방문화에 있어서는 뭐 저는 교방문화의 본산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농계제도 뭐 농계제 자체가 우리 교방문화 전통 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축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교수님이 생각할 때 교방문화와 진주, 뭐 어떤 그런 가치들을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네, 제가 2024년 올해 농계제를 지켜보면서 참 이번 연도의 주제가 슬로건이 교방문화 대제전이었거든요. 제1회 대한민국 제1회. 교방문화 대제전.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교방문화는 홍길동을 면했구나. 이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홍길동 혹시 김주영님 네. 홍길동 이야기는 잘 아시죠? 뭐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뭐 그런 거죠. 우리 것이라 하지 못하고 교방문화를 교방문화라 부르지 못하고 뭐 그런 내용이죠. 역시 뭔가 동하는 게 있습니다. 예, 이제 홍길동을 면했다. 교방문화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는 이 놀라운 발전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한테 물어봐요. 본인이 대답해야지. 아니 저한테 물은 거 맞죠? 교방 문화를 아마 지역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 나온 게 한 2019년. 맞습니다. 예, 그때 제가 경일 포럼에 이제 교방 문화 이래 가지고 이제 4번의 기구를 실어 가지고 그 벌써 5년째죠. 네. 5년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일단 작년에 농계제 할 적에 이제 저희 대한민국 교방 문화 대제전을 하면서 일단 이제 공식화됐구나. 그렇죠. 그 부분에 이제 그 기저에 교방 문화의 기저에 깔려 있던 부정적인 어떤 인식들은 이제 조금 제끼고라고 해도 돼요. 모르겠는데 제끼고 일단은 교방 문화가 좀 이렇게 전면에 나섰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다만 이제 행정 쪽에서 하다 보면 네. 이게 민간에서 하는 것과 행정이 하는 게 틀린데 지난해는 이렇게 행정에서 주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전국에 유명한 분들이었죠 그때. 네네. 꽤 유명한 11팀을 모셨는데 무슨 뭐 학예 하듯이 1번부터 11번까지 뭐 차례대로 나와서 그냥 공연하고 끝나버린 것 같아서 좀 교방 문화를 좀 더 시민들에게 좀 폭넓게 알리고 좀 인식도 제고시키고 어쩌면 또 재미있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좀 그러지 못했다라는 그런 좀 안타까움은 있었죠. 그렇죠. 일단 홍길동은 면했지만 지금부터 시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학계에나 여기서도 교방 문화가 정립된 거는 아니고 2021년도에 교방 문화 학회가 처음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문화를 이제 정립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진주가 왜 그럼 교방 문화의 뭐 본산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그 배경을 뭐 지금 어마어마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쉽게 말하면 그 평양에 그 조선시대의 평양에 그 교방이 컸었고 요 한강 이남으로는 진주의 교방이 컸었습니다. 근데 진주에만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무조건 있었겠죠. 청에 무조건 있었겠죠. 무조건 있었겠죠. 네. 무슨 놀이만 해도 춤과 노래는 무조건 함께 하니까 그렇죠. 늘 있었겠죠. 어딘가에. 네, 맞습니다. 영남에 그 11개 지역의 교방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죠. 큰 네. 지역에는. 근데 그 있었던 지역에 지금 현재까지도 춤과 노래와 이런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는 지역이 진주가 제일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좀 보존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죠. 네. 교방 추석인데 교방 음식 그것도 논문에 소개한 적 있죠. 교방 음식을.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외식업계나 그 지금 대한민국이 쉽게 말한 냉면공항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뭐가 무슨 공화국? 냉면공화국요. 냉면공화국. 그뭐 평양 냉면은 알아도 진주 냉면은 잘 모르잖아요. 아니더라고요. 예, 아닌가요? 요즘에 지금 핫하게 지금 진주 냉면이 더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양에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제가 지금 이제 돈 버는 냉면 업자는 아닙니다. 아닌데 그 냉면들 이제 마케팅이나 블로그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이 음식의 유래가 교방에서 왔다. 이렇게 이제 마케팅을 하다 보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럼 진주의 냉면 유명한데 하다 보니까 자꾸 교방을 찾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교방은 음식을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만들었겠죠. 제 생각에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생들도 춤과 노래만 배운 게 아니라 다 배우는데 그 음식을 배우는 것도 배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그 노래를 가르쳐 준다거나 춤을 가르쳐 주는 위에 기생, 행수기생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 화반을 만드는 거를 처음에 배웠대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연결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교방에는 음식이 늘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 요리하는 데는 다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요리를 하고 하는 건 아니고 아무래도 악가무 중심이니까 네. 교방 음식이라 하면 그 교방의 악가무가 펼쳐지는 연양에서 제공된 그런 음식들을 일반적으로 교방 음식이라 그러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여기서 진짜 교방은 절대 음식을 만들지 않습니다. 예, 이게 이제 오해의 소지가 참 많이 와전됐다. 교방 관아에 음식을 만드는 곳은 주 부엌이라 하죠. 거기는 관주라고 따로 있었고요.
교방에 속한 그 관기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음식을 만들거나 물을 깃거나 허드렛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기록에 어떤 책에서 제가 그쵸. 봤는데 기생이 그 행수 기생에게 가르쳐줘서 감사하다고 그걸 만들었대요, 화반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때 장학원이 뭐 폐지되고 뭐 이러면서 네네. 기생들이 이제 일할 곳이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와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중에 그래도 그 음식을 그래도 기억했던 기생이 나와서 그 궁중에 그걸 했다고 이런 기록을 제가 책에서 봤어요. 그래서 아 그랬을 수도 있겠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는 시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우리 교방 문화가 존속한 그 교방이라는 기관이 존속한 이후에 이제 폐지된 이후에 이런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네네. 이게 일반적으로 교방에서는 교방의 악가무 시서와 악가무라고 하는 이제 그게 주였지 뭐 기생들이 그 예를 들어서 부엌에 가서 뭐 음식을 직접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 치면 뭐 국립국악원에 있는 그 여인들이 음식을 만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그렇게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학계에서 교방 음식이라는 말을 쓰는 것보다는 교방의 연향 음식이라고 쓰자라고 주장을 했었고 정희 꼭 교방 음식이란 말을 그렇게 쓰고 싶다면 가로치고 교방의 관기들이 춤과 노래, 가무악과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의례, 의전이라고 하죠. 그런 형식을 갖춘 그 포맷에서 올라가는 음식들을 교방 음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야 가로치면 힘든데. 그렇겠죠. 가로치면 또 설명해야 되거든. 교방 음식 설명하기도 힘든데 또 가로쳐가지고 그러니까요. 연양이라면 또 연양 설명해야지. 그러니까 맞네요. 이게 교방 문화가 지역에서 맞습니다. 자리를 잡고 네네. 예, 하는 게 정말 지난 뭐 아까 5년 말씀드렸는데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들이 있죠. 뭐 교방 악가무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교방 음식도 있고 그다음에 또 교방 얘기들도 있고 그러니까 조선 미인 보감이라는 그 책에 보면 611명의 얘기들을 소개해 놨는데 거기 보면 진주 기생이 15명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야기를 교방 문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제 이 교방의 얘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좀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생이라는 부정적인 그렇죠. 인식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줄여 나가느냐. 그리고 그 진주의 기생, 진주 출신의 기생들이 어떤 활동을 했고 무엇에 가장 그 뭐라 그러죠? 특기? 뭐 이런 거 보면 기에 가야금. 특기. 네네. 그 제가 이번에 책을 썼는데 거기에 정리를 15명 정리를 하다 보니까 가야금, 판소리, 잡가, 그 사계면인가? 뭐 우면 뭐 이런 게 우리가 일반인들이 잘 그 알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하게 그 특이라는 글자를 한자로 써놨어요. 특별히 그 사람이 잘한다. 맞아. 근데 그런 그 지역의 얘기들에 대한 우리 좀 연구들도 이제는 이제 좀 뭐 기생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이제 좀 깔아놓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홍길동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런 우리 얘기들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좀 발굴을 하고 좀 맞습니다. 알려 나가고 그 옛날에 뭐라 그러면 뭐 큰 집은 교방이고 큰 스승은 뭐라고 한 말이 있었는데 처음 들어본. 기생들이라고. 큰 집은 교방이고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예술계를 역사를 쭉 들여다보면 이제 큰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교방이고 큰 스승은 기생이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일반적인 인식 이제 그런 것들이 과거에만 이렇게 전유물처럼 쓰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날까지 이걸 어떻게 가져와서 인식시키고 이걸 교방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할 것인가. 라고 저는 이제 교방 음식 부분은 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뭐 교방 연향 음식이든 교방 음식이든. 네네. 뭐 추석에도 우리 뭐 비빔밥, 냉면, 뭐 냉면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음식 부분들이 핫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이제 이 연구를 좀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 같은 사람이라도 말을 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쭉 그 교방 연향 음식이 어떤 것이 올라갔는가를 좀 연구를 해봤었거든요. 그 교방 연향 음식은 그 이제
궁중에 예를 들어서 임금님이 생신이 있다든가 사신이 왔다든가 했을 때 진년이라는 큰 잔치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음식들은 의궤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근데 우리가 지금 지방, 우리는 진주를 얘기하고 있고 나아가서 교방을 얘기했을 때는 지방의 영향에 관한 그런 것들인데 그런 자료들이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이게 교방 음식이다, 뭐 연향 음식이다 나온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료를 찾은 것들이 제가 아까 말한 교방 문화라는 것은 가무학과 연향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문헌을 몇 가지 한 두세 개 정도밖에 못 찾았습니다. 사실은 뭐 두세 개도 없는데 거기서 찾아보면은 궁중에 있는 임금님 연향의 그는 구작칠미라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구작심? 칠미. 구작칠미. 네. 아, 9잔 뭐 그런 건가요? 네, 9번의 그리고 술을 그다음에 음식은 7번에 뭐 그건가요? 네, 9차례의 구작 술을 그렇죠. 구작. 음. 9차례의 술잔이 올라가고 7차례의 만미자 이게 미자가 아니라 코스 몇 차례의 음식이 올라갔는가 이런 건데 그 9번의 술과 7차례의 코스 요리 그 사이사이에 그 관기들의 춤과 노래 악기가 코스 차례차례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식을 포맷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구작칠미와 같은 그런 형식이 포맷이 궁중에만 있었을까? 지방에도 있었겠죠. 꼭 구작칠미까지는 아니어도 몇 차례, 뭐 3번, 뭐 4번 이런 식의 술과 코스 요리와 관기들의 춤과 노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진주 한정식하고 차이는? 한정식 우리 진주에서 먹는 한정식하고 차이는 있나요? 자 여기서 또 이제 한정식 같은 경우는 강의까지는 하시지 마세요. 알았습니다. 제가 습관이 됐습니다. 강의 안 할게. 자, 안 할게요. 간단하게 자를 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줄자도 빼고. 한정식에 들어가는 음식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아까 말한 그 코스에 나오는 음식 중에서 몇 가지 뽑아보면은 신설로가 궁중에도 있었고 지방에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퀴즈 한번 드릴게요. 한정식. 자 여기서 조선 잡채. 교보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향 음식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진주 시내는 외식업계에서 계속 키워드로 뭐 음식이 다니다 하는데 질문 드릴게요. 교방 연향이라 하든 교방 음식이라 하든 궁중 진연이라 하든 포맷은 비슷한데 음식 종류도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밥이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밥. 밥은 안 올라가죠. 보통 면, 국수 이런 것들을 그렇구나. 많이 밥 올라갔을 것 같아요. 에이, 그 외국 곱기가 필요하죠. 아니, 외국 사람들 오면은 그 우리 한국 사람들 보고 돼지고기 막 먹고 마지막에 밥 먹는 거 보면 그거 미개인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전 밥이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저는 면. 정답은? 정답은 밥은 안 올라갔답니다. 에이. 아마 면하고 그 진주 이런 거 냉면이 맞추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진주 냉면이 면 그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발견한 책에 보면 진주 냉면은 그 뭐 저는 양반가에서 먹었다라는 거는 잘 모르겠고 근데 교방에서 기생들이 특식으로 눌러 먹었다 그런 기록은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영양 음식을 할 때 우리 고기 먹고 나서 우리 국수 안 먹어요? 저 안 먹는데요. 아니, 나 죄송해요. 어저께 보통 국수 먹지 밥은 잘 안. 저 된장찌개 맞습니다. 먹는데요. 밥은 안 올라가. 된장찌개. 네, 된장. 밥은 안 올라갔고 면 정답입니다. 그럼 면 요리 분명히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궁중 연향 음식에도 맨 마지막에 이제 코스로 칠미라 했잖아요. 칠미 주고 별행과라는 또 이제 음식이 있어요. 그거는 따로 과일이나 뭐 그 후식 같은 것만 따로 차려서 주는 상차림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국수가 올라갔는데 메밀국수, 메밀주가 된 국수가 올라갔습니다. 그럼 냉면이 메밀이잖아. 맞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진주에도 면 요리가 유명했으니까 상식적으로 우리 생각해 보세요. 지역의 특산 요리가 올라갔으니까 메밀로 만든 냉면은 올라가겠죠. 네, 이거는 상식적으로 유추가 가능한다. 상식적으로. 자, 여기서 말하는 상식은 여러분들은 아시는 상식 맞습니다. 그 강요하는 상식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냥 네. 메밀이 어디에서 잘 나나요? 메밀 진주 근처에? 진주 금산에 보면은 네네. 그 안전뱅이
밀이라고. 네네. 그 토종밀. 들어봤죠. 네네, 토종밀. 네. 그 아직까지 재배해가지고 오. 하는 데가 있고 또 이제 그걸 가지고 막걸리 만드는 우리 진주곡자라고 1945년도에 창업을 해요. 지금 거의 80년인가? 그러면 그 정도 되는 이제 누룩 만드는 회사에서 그 안진뱅이 밀을 가졌다가 이제 누룩을 만들고 또 그걸 가지고 막걸리를 만들고 그 진주 따져 보면요, 이 네. 교방 문화에서 파생됐던 그 문화들이 아주 작은 문화들이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아직까지 다 몰라서 그런 거고. 맞습니다. 저 같은 전 좀 젊은 편인데 맞아요. 모를 것 같아서 젊어요, 젊어. 저도 젊은데 그래서 그 관심 여쭤봤어요. 네, 너무 관심 있고 재밌고. 관심이 있고 없고의 네. 그런 차이라고 보는. 네네네네. 그 냉면 잘 자시면서 왜 그런 거 한번 생각해 후식 냉면 잘 안 먹는데요. 진주 냉면 예 좋아합니다. 진주 냉면 어디서 먹어요? 여기서 말해도 돼요? 예. 저 황포냉면 먹습니다. 거기 뭐 이름이 황포냉면이지 진주냉면입니까? 아니죠. 진주 아니 그 평양냉면은 어디로 가나 다 평양냉면 간판 써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진주는 진주냉면이라고 안 써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글쎄요. 자신이 없거나 뭐. 아니 이제 교방문화 이야기 그만하고 우리 소공 쌤, 김영조 쌤 이야기 좀. 김주영입니다. 김주영. 예. 아니 왜 이럴까? 나이 들어서 그런가? 예. 진짜 평소에 궁금했던 거. 네. 그 공연을 보고 굉장히 그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제 기억에는. 아 저희 공연이요? 야, 저 정도면 뭐 서울이나 대도시가 하고 하지. 왜 진주에서 저렇게 하실까? 아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제가 국립국악원에 다녔을 때 제가 국립국악원에도 여러 가지 성향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남원이라는 국립국악원에 다녔었는데 거기에 창극단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되게 소극적이고 그리고 사실은 공연을 하는 이유 그리고 판소리를 하는 이유가 제 말을 노래로 대신 전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재밌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국립국악원에서 창극단에서 막 그 소리를 할 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 왜 소리만 재미가 없어요? 그냥 왜냐면 저는 여러 명이 그러니까 창극이라는 것이 여러 명이서 자기 만들어 파트. 그죠 자기 파트가 너무 뚜렷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여자 오면 오만 잘하면 되는. 근데 저는 저것도 잘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서 또 여러 역할을 바꾸는데 그게 좀 기다리는 것도 어려웠고 그런 거에 재미를 못 느꼈어요. 학교에서도 창극을 이제 많이 했었는데도 이게 재밌다 이런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진주 태생이라서 그래서 국악원 고향이 어디신데? 진주입니다. 아니 진주가 뭐 진주 전부 다 태어났어요? 무슨 제가 동? 어디 조산원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느 동네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 난 제일병원에서 태어나. 진짜요? 엄청 대형 병원에? 애들이 제일병원에서 태어났다. 예, 저는 뭐 어디 조산원? 아니 예. 제 농담에 너무 기울이지 말고. 예. 그래서 그만두고 다시 소리를 다시 선생님께 다시 시작했어요. 근데 소리를 늘 하고 있었지만 너무 다시 하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전 춘향가를 이수했거든요. 춘향가가 가장 긴데 그걸 하면 할수록 제가 너무 많은 걸 뱉어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진주로 다시 왔어요. 진주로 와서 이렇게 재밌는 소리를 진주 사람들에게 조금 들려주고 싶다. 그리고 저희 언니도 국악을 하니까 저희만이 좀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로 왜냐면 저희는 아직은 좀 젊으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이 되게 뚜렷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판소리 하면 좀 고루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풀어내면 그러면 또 공감해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겠지 하고서 진주에서 계속 하는 거고 그리고 마음이 엄청 편해요. 왜냐면 고향이라서. 그래서 여기서 음악할 때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돈 안 줘도요? 네, 편해요. 너무 심각하게 돈 되면 좋죠. 근데 마음이 편한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소리를 내었을 때 국악원 다닐 때 이거 다음이면 뭐 그 승진을 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국악원에 들어가 있으면 소리 잘하겠지. 뭐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사실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음악을 할 때는 막 왈칵 울음도 많이 나고요. 진짜 웃고 막 이렇게 소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국립국악원이면은 우리 교방의 후신이잖아. 맞습니다. 그죠? 그럼 교방의 얘기이고
현대판 교방의 얘기이신데. 아니 저는 그 여자 오여가지고요. 그래서요. 그 진주라는 곳이 고향이라서 그런지 엄마 품이라 그런지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양지선 교수님 뵙고서 교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끊임없이 너무 재미가 있고요. 아 이게 이렇게 큰 게 우리 진주에 있는데 이걸 몰랐다니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듣는데도 좀 재미가 있었고 양박은 네 반성해야 돼요. 반성을. 반성이에요. 무슨 반성. 반성.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아무튼 진주에 있는 게 편안합니다. 그 진주 살기는 어때요? 편해요. 아주 좋아요. 너무 단답식인데. 아 진짜 좋아요. 너무 편하고 저희 언니랑 같이 음악하는 게 제일 행복하고 제일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판소리를 떠나서 그냥 이 음악을 하는 것 자체가 엄청 큰 행복이구나. 사실 공부를 하러 서울에 다시 막 박사 공부를 하러 갔는데도 빨리 집에 오고 싶었어요. 그런 거 보면 큰일인데. 진주가 그 겪어보면 또 안 그렇다는 걸 느끼실 건데. 저에게 벌써 그렇게 제가 소공 그 공연을 봤거든요. 그 갈까보다라는 노래도 들어봤고 자매 아름다운 우리 강산? 갈까보다. 아름다운 우리 강산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아름다운 나라인가 봐요. 아름다운 나라. 아이고. 저도 제가 이선이 좋아하는데 그랬습니다. 이선이 노래 그거 그 이선 노래 그 말고. 노래 말고 아름다운 나라였을 거예요 아마. 아름다운 나라. 그때 그 내가 들은 기억이 났어요. 한 소절 해보면 안 돼요? 아름다운 나라요? 한 소절만. 여기 있어? 원치 않으신데요? 모르겠지 않아요. 나는 해주면 고맙다 하면서 아, 그 예. 기쁜 척 하면은 좀 그렇잖아. 우리 하나만 좀 네네. 들어보면 안 돼요? 아 그럼 갈까보다를 할게요. 아, 저희 한 언니가 소절만. 만든 거니까 네, 네. 갈까보다 님 따라 나도 갈까보다인데 짧게 해볼게요. 갈까보다 갈까보다 님 따라 갈까보다 이렇게 하는 노래니까. 박수 치세요. 그 관객들의 박수가 안 나요. 예, 더 길게 하고 싶지만 예 여기까지. 안 돼요. 너무 많이 아, 네. 공짜로 많이 보이지만. 그 진주 남봉가는 혹시 아세요? 아 울도 담도 없는 집에서 시집살이 3년 만에 와.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야 뭐야 뭐 빨래터 가서 아가 며느라가 진주 남군 오실 터이니 진주 남강 빨래 가라. 올시고 제가요. 아. 하시고 싶으셨는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한번 나는 우리 진주에서 이제 이렇게 공연 이제 하는 거 보면 정선 아리랑 네네네네. 뭐 이런 내용 아리랑 쪽 뭐 이런 것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뭐 막 흥나고 할 때 막 이런 거 많이 부르잖아요. 네네네. 근데 진주는 진주 남봉가라는 굉장히 좋은 노래가 있는데 왜 이런 노래는 그 공연장에서 잘 듣기 힘들까? 사실 이 진주 남봉가라고 하는 이제 내용이 뭐 이제 처음이 그렇잖아요. 울도 담도 그쵸. 없는 집에서 시집살이 3년 만에. 그 울도 담도 없다라고 하는 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잖아요. 거기 시집 와가지고 최소한 3년을 지냈단 말이죠. 거기서.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진주에 저 서울 같은 진주 남공 올 거니까 난강에 한번 가봐라. 그래서 가니까 그 뒤에 가사가 그렇잖아요. 구름 같은 갓을 구름 뭐 같은 구름 갓을 같은 쓰고. 갓을 쓰고서 뭐 못 본 듯이 지나도 그 나쁜 자식이죠. 맞아요. 그 자식이. 그런 그래서 사람은- 이러한 내용들이 또 도올 선생도 이제 이 노래를 한번 그 오. 농민 항쟁 운동 그 이제 기념 사바 때 한번 오셨거든요. 와갖고 이 남봉가를 완창을 했어요. 그때 진짜 완창을 했어요. 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하여튼 뭐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여성들이 그 남자가 바람피고 그 남목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한거한다는 뜻에서 목을 메고 죽었다. 뭐 그런 단순한 스토리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남봉하는 이 남편이 우리 진주에서 그 정말 나쁜 짓을 하는 그런 놈들로 가정을 하고 오. 가정을 하고. 좀. 그래서 어떤 역사적인 어떤 단죄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괜찮지 시원해. 않을까. 그러면 그냥 단순히 여자의 일생이나 이런 것들 시선에서 그냥 볼 게 아니라 어떤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 구구절절하는 이유는 우리 소공 선생님들이 혹시 기회가 되면 저희는 늘 생각이 있습니다. 진주 남본가 남본가에 대해서. 해가지고 정말 진조의 노래니까 진조의 공연장에서 저는 불려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진짜 운동가요로 배웠어요.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뭐 가사 이런 게 뭐 적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 그 이게 순동- 운동가요로 불린 거예요? 그렇죠. 진주 남본가가? 그러니까 이 남본가가 어떤 의미냐면 이제 80년대 군부 독재 시절에 아, 네, 한가 한거하는 이런 그런 메시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진주 남군이 그 군부 독재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진주 남본가라고 하는 부분에 어떠한 역사적 의미를 더하고 그래서 이걸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해석하는 데까지만 거쳐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게 많이 좀 불려지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잘 몰라요. 모르는 분들은. 근데 그때 아마 시각장애인 협회에 제가 강의를 갔다가 남본가를 알게 들었어요. 이렇게 가사를 이렇게 들으니까 거의 다 알아요. 오, 약간 그래서 이 노래가 수업 그렇게 시작할 되는 때 같이 불러요. 올도담도 이라고. 근데 끝나고 뒤에 뭐 회식하는 거나 이럴 때 뭐 말씀을 그렇게 전해 주시더라고. 뭐 토로트 부르고 이거 안 하고 남본가 불렀대요. 진짜요? 야, 이거는 진짜 그렇다면 진주의 많은 분들이 이 남본가를 알 것이다. 그래서 제가 소공쌤 오신다고 해서 내가 남본가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재미난 하셔가지고. 질문. 이 진주 남본가가 만들어진 배경이 고려 시대부터 있었거든요. 고려시대 기생 월정아 네. 이야기를 모티브로 했다라고 하는데 네네. 저는 그 모티브의 중요성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진주 남본가라고 하는 노래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 진주를 알려 나갈 것인가. 정선 아리랑 뭐 밀양 아리랑 또 아리랑 유명한 건 뭐 있어요? 밀양 진도 아리랑. 진도 아리랑. 지역의 명을 맞죠. 다 따서 지역의 아리랑. 명을 그렇죠. 따고 다 부르잖아요. 근데 술 한잔 여기는 먹으면서도 부르고. 서도민요에도 남본가가 아주 유명하거든요. 많죠. 남본가 그래요? 토리도 따로 있어요. 토리가. 아예 황해도, 평안도 아니, 다 지역에.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진주 남본가는 제가 지난주에 학생들한테 교대 네. 학생들한테 분여요에 대해서 뭐 얘기하면서 진주 남본가 아냐고 했더니 그게 뭐야? 약간 다들 그래가지고 울도 담도 앞에만 제가 아는 가사까지만 불러줬거든요. 근데 애들이 되게 쉬운데요? 약간 이랬어요. 음조가 따라하기 되게 쉽구나 이렇게 말했었던 것 그래서 같아요. 좀 그렇습니다. 우리 김정희 선생님이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네, 이 이야기 너무 길어지는데 남본가.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열심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도 조금 교방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우리 뭐 일반적으로 그러면 교방에 뭐 아주 어린 나이에 네. 그걸 뭐라 그러죠? 어린 나이에 동기라 그러죠. 동기라 그러죠. 네네네. 그 동기들이 이제 네. 동기로 들어가 가지고 보통 무슨 과목들을 배우죠? 거기에서? 그 뭐 이제는 진주에 축제하시는 분들이 학습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교수님 아까 시서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너무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과목을 배우는 게 기숙형, 합숙을 하면서 기숙형 교육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요즘에 그 아이돌들도 기숙사에서 맞아요. 숙식을 하면서 또 배우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원을 다 해주잖아요. 매니지먼트에서. 그러니까 교방에 입학한 동기들도 그런 식으로 그 먹고 자고 다 필요한 교육들을 했는데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이제 오전에는 이제 우리 주영 쌤 하시는 것처럼 좀 조용한 노래 같은 거를 배우고 그다음 오후에는 조금 활동적인 춤이나 그 또 악기 연주할 수 있는 거를 배우고 거기다가 인문 교육까지 해가지고 시를 짓는 법 황진이라든 유명한 것도 하고 이제 화서 해서 이제 그 난초를 끓이거나 붓글씨 쓰는 거 이렇게 이런 과목들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옛날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조선 시대의 기생들은 네, 일반인들이 만나기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맞아요. 맞죠? 네, 못 만나. 못 만나죠. 왜? 아니, 기회가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돈이 많고
옷을 구름 같은 하늘 같은 갓을 쓰고 구름 같은 말을 타더라도 네. 시한수 못 지으면 맞아요. 기생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난 한 번 칠 줄 모르면 거기 가고 멍청하게 앉아가지고 난 치는 거 보려고 기생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기생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이제 네, 알려지지 맞아요. 않았다는 거죠. 네네. 판소리를 하고 이게 단가라는 게 목을 풀기 위해서 네네. 하는 그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 단가라든지 판소리라든지 뭐 시서 악가무라고 하는데 그 그냥 그 아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한수 짓는 게 뭐 그리 어렵냐 하지만 그 아이고.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쵸. 엄청난 시간이 저는 필요해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 그림 같은 거 보면은 그 뭐 신윤복이나 이런 그림 같은데 이렇게 우리 보면은 저는 관기라는 표현을 주로 많이 씁니다. 예. 그 기생이 있고 뭐 그 가스 쓴 선비가 있고 이렇게 같이 뭐 뱃놀이를 한다든가 이런 그림들이 나와 있는 걸 보고 그냥 대중들이 생각했을 때 저거 그냥 노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아유, 그렇지. 왜 그러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관기들은 그런 선비들이나 시를 쓰는 그런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는 뮤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거. 뮤즈 하면 딱 영감을 주는 분 사람들. 이건 잘 모르는데. 영감할 때 그 영감 말고요. 뮤즈. 예. 그쵸. 그래서 이제 뱃놀이와 관기들을 가는 이유가 그냥 아름다움의 이제 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관기들이 함께 이제 관기들이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그 그림 같은 자연 환경에서 이런 것을 봐야만이 영감이 떠올라서 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같이 함께 가는 거지. 그냥 먹고 놀라고 가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텔레비나 드라마 맞아. 네. 이런 것들이 정말 다 버려놨거든요. 그 너무 은장도가 아쉬워요, 대표적인 진짜. 얘기예요. 은장도가. 은장도? 은장도가 왜 지금 사라졌는지 아세요? 은장도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 이유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 가부 선생님들께서 밤에 견디기 힘드셔가지고 가부 선생님. 그 은장도를 가지고 허벅지를 찔렀다 이런 드라마들이 막 생산이 되면서 사실은 은장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 이제 규방의 기녀들이 그래서 실 자르고 편지오면 편지 뜯고 뭐 간단한 건 뭐 자르고 이런 데 사용했던 게 은장도예요. 일상생활에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들이 허벅지 찌르고 이런 것만 나오다 보니까 그냥 은장도 하면은 그냥 나쁜 좀 이상한 인식들로 약간 가슴에 품고 그렇지. 있는 느낌으로. 괜히 왠지 강바닥에 나서는 안 되고 그냥 옷 안에 딱 숨어 있어야 되는 이런 정도의 인식을 가지게 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러한 인식들이 뭐냐면은 이제 일제 강점기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이 우리 전통 문화들이 훼손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 은장도 한마디로 생활 도구잖아요. 그쵸. 맥가이버 필요하면 가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야기했죠. 그 어른들 일본 애들이 만드는 게 땡치 칼이라는 게 있어요. 땡치 칼. 이 땡치 칼이라는 게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안에 넣었다가 땡치 칼? 뭐라 그러죠? 이발소에 가면 이렇게 그 면도기처럼 접고 이렇게, 이렇게. 딱 접어서 이렇게 그거 만들면서 은장도가 완전히 그냥 거의 사라져버렸어요. 너무 아쉽다. 그래서 지금도 진주에는 장도장이 있죠. 장도장이 있고 거기서 은장도를 만들고 있고 여러 개 현재로 지켜 나가고자 하는 분들 우리 김생처럼 지역에서 판소리를 지켜 나가고 하는 분들이 무수한 분들이 많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교방 문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배우려고 하는 젊은 세대나 뭐 이수자가 한번 돼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냥 이수증을 따기 위해서 오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그게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나요? 중요합니다. 이수자. 중요해요? 이수증은 나라에서 어쨌든 이수를 받았다. 네, 이런 네. 거 인정해 주는 인증이니까 예, 중요해요. 그게 있으면은 어떤 이제 뭐 서류를 넣을 때라든가 그쵸, 가점이 그쵸. 좀 있죠. 아니 그 공연 페이도요. 달라요? 이수자 이수증이 있다. 그거 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예를 들면 진짜 그냥 간단하게 15만 원짜리다. 네. 예를 들면요. 그럼 이수증이 있으면 25만 원. 막 이런 식으로 어쨌든 페이도 또 다 그 급이 있더라고요. 저는 네네.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아예 문화재 선생님들 몇십만 원, 그 다음에 대학 부교수, 그다음 뭐 조교수 뭐 이런 식으로 급이 나눠져 있는데 그렇죠. 그 안에 이수자가 있었어요. 참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죠. 네, 그렇죠. 예술을 단계를 나누거나
급이 나 근데 그러니까 돈을- 1패 2패 뭐 이런 느낌으로 급이 뭔가 아, 제발 1패 2패 좀 쓰지 맙시다. 그거 인흥화가 아, 네네 죄송합니다. 조선 말에 와가지고 어. 쓴 말인데 저 어쨌든 급이 나눠져 있었는데 아 이수증이 중요한가 이 근데 그게 생각했어요. 이게 단순히 돈을 나누어주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저는 나쁜 것이지. 물론 뭐 예술을 급을 나눌 수는 그쵸, 없으나. 그쵸.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예술적 재능이나 우리 과거에 뭐 그런 뭐 급을 나눈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쪽은 좀 반대요. 예를 들면 양 박사님은 강의를 나가면 30만 원. 저는 박사 학위가 없으니까 20만 원. 아 그런 그리고 식으로 어떤 맞아 맞아. 전문가는 뭐 15만 원. 네 그렇게 좀 나는 또 어디 가고 뭐 라디오 방송 20분씩 해도 5만 원. 뭐 굉장히 이런 차이들이 그러니까. 많단 말이죠. 맞죠, 근데 맞죠. 그래서 박사 학위를 따려고 그쵸, 그러니까 부모 저- 등골을 아우. 빼먹고 부모 등골까지는 안 빼먹는구나. 등골 빼먹으셨나? 뭐, 아니 90% 빼먹었어요. 자, 그건 그렇고 사실 진주가 우리 교방문화와 뭐 예술의 도시라 그러잖아. 네 맞습니다. 그건 예전에 인정하시죠? 네 인정합니다. 두 분이 보시기에 그 우리 진주의 전통 예술 분야에서 좀 부족하다거나 아쉽다거나 뭐 그런 점이 없을까요? 혹시 활동하시면서나 연구하시면서 아쉬운 거. 아쉬운 또 거요. 아쉬운 좀 거 근데 서로 젊은 또- 젊은 분들이 조금 좀 적다. 왜냐면 제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런지 또 몰라도 많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함께 협업을 하거나 그리고 사실 이번에 교방문화 이런 거 또 책을 또 알게 되고 논문도 보면서 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혼자 말고 좀 더 많은 친구들이 이걸 알게 되면 얼마나 좀 더 재미있을까. 사실 한두 명보다는 세네 명이 낫고 머리를 맞대면 좀 더 빨리 뭔가 자료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아쉽더라고요. 좀 근데 젊은 논문이 재밌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재밌대요. 아니요 재밌지 짜리 않죠. 논문이라. 아니 근데 그 안에 제가 이런 이야기가 있다 뭐 저런 이야기가 있다 그런 걸 탁 만났을 때 근데 진짜 지루해서 사실은 넘기고 하다가 진짜 어떤 내용이 참 탁 와닿았을 때 와 이런 내용도 있구나 그걸 또 알게 되니까 그런 재밌다는 걸 거죠. 개권유익이라고 해요. 네. 책을 열면 이익이 있다. 너무 와. 좋은 말씀. 박수는 안 치셔도 되고. 젊은 친구들이 좀 더 잘 만나고 사실 싶어요. 젊은 친구들이 생각 자체가 이제 돈이 뭐 저는 딱 그렇다고는 그 뭐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이게 직업의 선택을 하는 기준들이 예를 들어 뭐 돈이 되느냐 그쵸. 되지 않느냐 뭐 자기가 가지는 어떤 뭐 프라이드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우선시 되다 보니까 맞아요. 시대가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좀 더 많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렇죠. 진주가 엄청 큰 이게 문화 가치가 있고 하니까. 연구소는 직접 하시는 춤을 직접 네네네. 하시는 분이니까 더 절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이제 이쯤에 와서는 거의 돈은 뭐 안 된다고. 자꾸 돈 이야기 하시지 말고 지금 주제는 지금 전통 예술 알겠습니다. 분야에 지금 자, 저는 이게 교방문화가 거대한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제가 엊그저께 제가 신문기사 이걸 보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모 학부모께서 진주에서 교방문화 체험하기 이런 걸 했더니, 아니, 그 기생들이 하는 걸 왜 우리 애들한테 시켰냐고. 진짜요? 실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그래서 왜 아까 제가 홍길동 얘기를 한 이유가 그건데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그게 잘 몰라서 하는 얘기고 그 기생 물론 한 게 맞습니다. 뭐 소위 말하 그 맞는데 이게 교방문화 자체가 거대한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기생 물론 그런 안 좋은 면도 조금 있죠. 그다음에 뭐 춤, 그다음에 주영쌤처럼 노래, 뭐 악기 이게 꼭 전통만 해야 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까 남봉가 얘기도 치환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 시대의 광기들이 불렀던 노래는 가곡이나 뭐 또 군번기 와서 판소리했지만 지금 당대의 노래는 어떤 거지? 요즘에 핫한 노래들 있잖아요. 치환을 해서 교방 광기는 그 당대의 최고의 예술기관이자 예술가의 아티스트란 말이죠. 그럼 지금 예술은 상황에 무엇을 맞게. 하고 있을까 봤을 때 음악.
그다음에 현재의 아티스트들 저기 많잖아요. 저기 있는 저런 아티스트들도 그래. 교방의 후손이라 생각하고 그다음 시, 뭐 서, 화 그다음에 진주는 또 뭐가 유명해요? 우리 복식 중에서 옛날에 실크. 이게 실크가 또 본산지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소비할 사람이 있어야 발달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실크를 많이 소비했을 것 같아요? 실크 테라도 있죠. 실크 테라도 있죠. 갑자기 왜 또 실크 실크로 얘기하는데 만든 커피. 실크 테라 좀 얘기하지 나는 이해가 마시고. 안 엄청 돼서. 거대한 플랫폼이네요. 그렇죠. 이야기가 끝이 없습니다. 그거를 제일 많이 비단옷을 많이 그러니까 입었던 사람들이. 그 플랫폼인데 네네. 그럼 그 플랫폼이 제대로 이렇게 네네. 돌아가기 위해서 좀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은 플랫폼이 아무리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비트코인 얘기가 좀 뜬금없긴 한데 처음에 나왔을 때 저게 뭐지? 그랬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선두자들은 이미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가 구글이나 이런 그런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이런 플랫폼들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사용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식을 못 하는 것일 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계속 대중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거를 자꾸 알리고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누가 알리죠? 우리가 알려야죠. 그 우리는 누군데요? 여기 지금 세 분이죠. 또 세 명의 한정을 진다. 이러니까 빨리 교방문화가 빨리 홍길동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그리 어려웠던 거예요. 사실은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 몸속 그 뭐죠 DNA 이 세포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 네. 그분들도 다 함께 맞아요. 예, 하셔야죠. 이 구독자들 여러분들 네, 저희 3명 안 돼요, 부족하죠. 안 됩니다. 구독 좀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구독이 없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 온 거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일단 우리 진주 교방문화 안에 이제 감호학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뭐 건무도 있죠. 있고 이제 한량무, 네. 한량무가 뭐 저는 교방가요 안에는 성무로 돼 있어 가지고 나 그게 뭐 한량무지나 그거는 잘 모르겠으나 네네 이러한 이제 무형유산들 맞아요. 예, 진주가 가지고 있는 이 무형유산들을 좀 개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전 지금쯤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교방문화에 대한 인식들이 나아지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이제 자연적으로 주목받는 게 이제 교방의 악가무, 아까 말씀하셨던 음식, 복식, 예인들, 뭐 예를 들어 강기들, 뭐 이런 식인데 그런 쪽에 실질적으로 뛰고 계시니까 네. 좀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필요하다. 근데 이번에 전 필요하다는 어떤 게 필요한지는 사실 잘 좀 너무 광범위하여서요. 이번에 진주 야행을 보면서 이번에 건무 공연만 본 게 아니고 건무를 배우는 것이 있었거든요.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교방 음식 또한 예를 들어 뭐 선 보였다가 이렇게 아주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 직접적으로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것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야행을 보면서 건물을 해주시는 선생님들 막 너무 더워가지고 사실은 땀이 막 나시긴 했지만 아이들 그다음에 노인분들 뭐 그런 거 남녀노소 없이 다 이제 기다리셨다가 그 의복을 입고 칼을 하고 건물을 쳤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볼 수 있고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아마 9월 26일 날 경남도 의회에서 그 토론회를 하나 합니다. 네. 그 주제가 뭐냐면 경남 무형유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책 토론회예요. 그래서 제가 주제 토론을 하게 됐는데 주제 발표를 하게 됐는데 그걸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그 한 30년 가까이 무형유산 이수자로서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뭐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왜 아까 젊은이가 없다고 했던 이유가 있잖아요. 나는 이것을 왜 너네 젊은이들 안 와?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이건 시스템화 해야 된다고 국가가 나서 가지고 이거를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자기 나라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교과서 정식 교과서 안에서 배우도록 하는 커리큘럼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없죠. 국악이라는 과목 자체가 없잖아요. 없죠. 이것이 이제 문제인데 그거 자체가 지금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젊은이 니네들 왜 안 와? 왜 우리 국악을 안 사랑하지?
그렇게 말할 게 아니죠. 맞죠. 사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는데 당장 그 정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진주나 경남도 같은 경우는 다른 도시보다 무형유산이 굉장히 많은 도시거든요. 그러면은 이 예를 들어서 김주영 선생님처럼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안 가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서울 안 가잖아요. 서울에 아니 다른 이유 때문에 아이, 이기거든요. 또 서울에 안 가고도 교양이 좋아서 계신다 그랬잖아요. 서울에 안 가고도 있을 수 있는 논지를 자꾸 그리지 마세요. 있을 수 있는 방법은 그렇지. 어느 체계적으로 정도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안정되게. 있는 페이를 지급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맞아요. 이수증 따기 엄청 힘든데 사실 아무것도 이수증을 따도 돈을 못 네. 받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무형유산 보유자한테 월 얼마 지급되는 거. 뭐 그것도 되게 진주시가 다 주는 게 아니라 경남도 반, 진주시 반 그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유자는 전국 몇백 명의 몇천 명의 그 전승자 중에 단 한 명만 받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는 보유자 그렇죠. 아니죠. 보유자도 물론 보유자의 그 그런 지금 안정화도 보유자가 아니라 단체로 바뀌었잖아요. 보유자는 인간문화재 단 한 명한테만 국가에서 지급을 하고 그 외에 그 보유자 밑에 몇백 명, 몇천 명이 이수를 하는 사람들은 단 이수자. 1푼도 네, 이수자. 1푼도 못 그럼 받습니다. 내가 맞아요. 가서 이수자한테도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 당연합니다. 오히려 저희는 음. 기금을 내요. 이수자 그 뭐 문자가 와요. 그럼 기금을 내다니. 선생님의 추모 공연이 있다. 음. 그러면 저희가 돈을 냅니다. 십시일반. 음. 그 문자가 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저한테까지 다 올지? 약간 이럴 정도로 이수증이 진짜 많이 사실 이수증 따기 되게 어렵거든요. 판소리는 8시간짜리 다 외우고 10년 있어야 이상. 돼. 그렇죠. 이수증 따기 어려워요. 무용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이거 땄을 때 너무 좋았는데 그래. 따고 나니까 기금만 내야 되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진짜 자랑스럽거든요. 사실은 이 이수자가 된 것이. 그런데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 이유가 이수자가 되는 것도 좀 까다롭게 시스템화 해야 네, 된다고 네, 네, 보고 네. 이수자가 된 사람한테는 일정 활동을 능력을 할 수 있는 네, 전승 활동비를 도에서 체계적으로 마련해 준다면은 절대 경남을 떠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다 떠난다는 얘기. 떠나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은 그게 왜 진주에 맞아요. 있습니까? 국립국악원으로 가지? 상식적으로 왜 여기 있을까요? 그 무형유산원에서는요 이수자들에게 문자가 와요 또 그러면서 이수자들 젊은 이수자들 놀고 있습니까? 이제 저희가 좀 지원을 해드릴 테니 공연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전주에 무형유산원에 가서 이제 그거 서류를 내요. 근데 이수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따기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돈 일종의 공모 사업 같은 그렇죠, 거. 그렇죠. 그런데 이수자만이 할 수 있는 공모 사업인데 이수자가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으니까 되게 작아요 또 그 기금이. 근데 저는 그는 국가에서 하는 거고 지역별로 진주, 지역은 진짜 경남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체계화해가지고 진주 지역에 정해진 이 이수자 이렇게 하면은 절대 그 사람들 안 떠나지 않고 이 지역에 있는 무형유산만 집중할 수 있는 국회로 가시죠? 정책을 만들어야 뭔가 된다고 정책. 생각을 합니다. 경남도 의회가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아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럼 없잖아요. 저를 좀 불러주세요. 그럼 같이 함께 가시죠. 왜 연락하세요? 왜 저한테 이야기합니까? 저도 전화해서 교수님 가볼까요? 같이 갑시다.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공론화의 필요성은 있다는. 네 맞습니다. 네네 너무 그러고 좋은 이제 생각이십니다. 사실은 뭐 진주 한량 문화 이것도 홍길동이 이제 벗어나야 된다고 또 생각해요. 오늘 홍길동 이야기 많이 하시네. 하여튼 오늘 교방문화 이야기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일단 뭐 우리 교방문화 초대석에 오늘 두 분 모셨는데 저도 오늘 두 번째도 아주 재미있게 그냥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아주 네네네.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양 교수님은 혹시라도 네, 시간이 나시면 네. 요 옆에 의자 하나 끼워두겠습니다. 제 옆자리에. 아 그래요? 예. 이 옆자리에 이게 생각해 보시고. 이거 옆에 이런 거. 이거 소개해야지. 이거 PPL. 이 제 책 아닙니다. 양 박사님 소개하세요. 아니 근데 그 교방문화 얘기하면서 전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게 작년에 제가 책을 출간했는데 궁으로 간 최순희 혹시 최순희가 누군지 아세요? 선상기. 네 선상기로 뽑혀간 기생.
교방문화 얘기했고 또 이제 진주 얘기했고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지역의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따로. 국립무형유산은 많고 진주에 정말 유명한 아이돌 당대의 아이돌 최순이라는 선상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진주 건물을 추는 이수자들도 최순이가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 많은 사람도 있지만 아니, 제가 거의 왜, 대부분 모를 거예요. 제가 왜 그 예인의 후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최소한 우리가 집에 내가 어디서 났으며 어디서 왔으며 나는 누구의 자손인지 족보라고까지는 안 하지만은 아는 거는 도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건물을 오랫동안 춘 사람으로서 이 좋은 건물을 문화유산으로 만든 사람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에서 이 책을 쓰게 됐거든요. 진주에서 1892년도에 태어나서 1900년대 초에 궁중에 가서 춤을 추고 다시 그 춤을 진주에 전해주었는데 그러면 최순이 이전에도 건무가 없었느냐? 있었죠. 있었지만 국가무형유산이라는 이름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 사람은 최순이라는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무형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무형문화재 조사 보고서에 뭐 한 줄 정도로 나오는데 내가 최순희 선생님의 인생을 복원을 했는데 그냥 이게 말도 안 되는 스토리로 만든 것이 아니라 고종실록과 또 뭐 신문 자료와 지역의 자료들을 다 조사를 해서 타임슬립을 만들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나머지는 제 경험과 스토리를 입혀서 책을 저술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또 연말에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진흥원의 사업을 공모에 당선이 돼서 공연을 또 하게 됩니다. 아까 안 한다더니 뭐. 내가 물어봤죠 아까 처음에. 그래서 해야죠. 12월 13일 날 전통문화예술회관에서 12월 13일 금요일에 7시에 왕의 무인 순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작품을 만들어서 함께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최순희 쌤 이게 본명이 완자 자자 아닙니다. 본명이 최순입니다. 본명이 최순이고 완자는 완자는- 일제시대에 와가지고 완자라는 말을 썼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당대에는 명자, 완자, 뭐 자자를 자자. 많이 돌렸는데 근데 자자가 뭐 우리 어머니 성함도 뭐 뒤에 자자 붙은 경우들이 많은데 그 자자를 그냥 뭐 쉽게 붙인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공자 아시죠? 맹자 아시죠? 네. 그 뒤에 자자 붙이는 거는 거의 성인급에 그 속할 때 자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어머니들의 뭐 향자, 순자, 말자 그 이름만 듣고 저 뭐 말동네에 있는 그런 사람 아니냐, 신분이 뭐 어떠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고 자자 붙이는 건 옛날부터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완자라고 뭐 저 또 좀 하청의 아니냐 뭐 이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일단 최순희 선생은 이제 그 계보를 따지자면은 최순희 선생 밑에서 그 운창 선생이 최순희 선생님 밑에 진주 최순희 선생님은 궁중에 있다가 진주 교방 모의당이 내려왔었잖아요. 모의당이 기거를 했었잖아요. 네네 이제 그 원래 진주 교방에 있다가 궁중에 갔어요. 근데 이제 한일 합방이 되면서 이제 그 궁중에 있는 관기들을 다 내보냅니다.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1910년도에 진주의 고향으로 다시 내려와서 갈 데가 이제 없어서 처음에 모의당으로 갔어요. 지금 진주성 관리사업소. 네. 그 진주 관기들이 모여있던 장소 같은 곳이었는데 뭐 할까 하다가 조합을 만들어요. 기생조합. 노동조합. 우리 그 최초의 그 기생들이 만든 노동조합이에요. 네. 진주 기생조합이죠. 네네. 그리고 이제 하다가 또 건번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거기에 진주 건번의 대모죠. 가장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김수학 선생님도 춘당 선생. 춘당 김수학 김수학 선생님도 최순희 선생님이 제자입니다. 로 비롯해서 최순희 선생님 밑에 8명의 건번의 그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8명의 제자들이 그 진주 건무 예능 보유자가 되고 그 8명 다음에 알고 계시는 성계옥 선생님이 예능 보유자가 되십니다. 이 책이 있어요? 네, 그 있습니다. 이야기가? 네, 있습니다. 이 책 보시면 됩니다. 길게 가면 재미없고. 네네. 김준 선생님 앞으로 계획이 좀 어떻습니까? 열심히 소리하고 열심히 음악하고 언니와 함께 그게 계획이고 그냥 가장 앞선 것은
학회지에 뭐 내야 하는 논문 어디 열심히. 한국교방문화학회요? 네, 그렇습니다. 오, 근데 저는 지금 사실 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잡아 였는구만. 아닙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또 재미가 있고 재미있는 아니, 굉장히 부분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네. 그리고 진짜 진주에 살면서 엄청 중요한 일이고 가볍게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를 또 알게 됐고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고 사실 어렵다고 생각했는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죠. 네, 재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꼭 진주 남봉가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공 선생 같은 경우에는 자꾸 소공 선생 그만 안 된다. 우리 김주영 선생하고 언니분하고 예, 국악 앙상자매 국악 자매 자매 앙상블 국악 소공 자매 앙상블 소공. 여기 진주자에서 그 문화 초대석 네. 요래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우리 오. 깜피디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네. 한번 해 가지고 한번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거의 뭐 1시간 정도 했습니다. 1시간 정도 했는데 뭐 교방문화 이야기도 했고 또 우리 소공 이야기는 더 들어야 되겠죠. 예. 앞에서 끄떡끄떡 하니까 분명히 장소 마련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줘서 굉장히 고맙고 네. 그 홍길동 이야기 잘 들었고요. 예. 이제 곧 추석인데 추석 잘 쉬시고 네. 예, 지나고 웃는 얼굴로 한 번 더 뵙겠습니다. 네. 양 박사는 다음에 제 옆에서 같이 좀 해주시고. 자 저도 오늘 즐거웠습니다. 예 오늘 만나뵈서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